자, 컴파운드하고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죠? 이번에는 그러면 렉탱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렉탱글은 뭐 역시 이것도 우측 하단 클릭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6개의 그 아이콘들이 나타나고요. 그 아이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그 다음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 엘립스 툴, 폴리곤 툴, 스타 툴, 뭐 플레어 툴에서 되어 있는데요. 렉탱글 툴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할 수도 있고요. 라운디드는 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엘립스 툴도 역시 타원이고요. 뭐 높이와 폭을 동일하게 하면 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프트 누르고 작용하시면은 정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역시 다각형, 폴리곤에서 폴리란 말이 많다, 둘 이상은 다 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곤이라는 말하면 다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다각형은 각 변의 수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스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 두 개를 생성을 해서요. 안쪽 원과 바깥쪽 원,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돌출들을 갖다 쭉 연결을 함으로 해서 이제 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레어 툴은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렌즈 효과. 요거는 따로 아마 좀 더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툴과 라운디드 툴입니다. 라운디드 렉탱글입니다. 이 두 개는요. 다음과 같은 이제 옵션 창이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의 크기 해서 그 높이와 폭을 폭하고 높이를 지정을 따로따로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체크한 거를 연결해주면 와이드만 고쳐도 하이트도 동일시 변형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라운드 툴은 똑같습니다. 그 렉탱글하고 일반 렉탱글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은 이제 코너 라운드 그 반지름 값을 따로 지정하는 칸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립스하고 폴리곤입니다. 엘립스는요, 엘립스하면 역시 가로 세로 높이를 달리하면 이제 타원이 되고요. 두 개를 동일하게 바꿔주면은 정원이 된다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네, 역시 연결고리를 연결해줘. 저거 지금 체크하신 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위하고 아래가 연결이 돼서 같은 비례로 커지고 작아질 수도 있고요. 또는 처음부터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은 동일하게 커지고 정원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폴리곤 툴바 아까 말씀드렸죠. 반지름과 그래서 정원의 그 원 안에 내접하는 변의 수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스타하고 플레어입니다. 광원의 반사 효과라고도 했고요. 자, 먼저 스타 본다면서 레디우스 1, 레디우스 2가 있네요. 그래서 레디우스 1은 지금 10mm, 그 다음에 레디우스 2는 6mm니까 최외곽에 점들이 위치하는 부분은 10mm, 그 다음에 중심부터 10mm, 그 다음에 레디우스 2는 그 6mm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간격 4mm 안에 별 모양들이 이제 튀어나온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 포인트 수는 그 돌출되게끔 하는 것들이 숫자가 몇 개냐, 몇 개로, 보통 우리가 5개로 지정이 돼 있죠. 기본적인 거는 5개이나, 그래서 20개로 지정하면은 각각 외곽에도 20개의 점, 그 다음에 내부에도 20개의 점을 해서 연결을 해서 별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크기 지정하고 된다는 거. 네. 별의 크기, 별의 돌출점의 수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플레어 광원인데요. 자, 광원 센터는 중심에 있죠. 광원의 중심. 그 다음에 할로우라고 해서 광륜이라고 했습니다. 광륜, 후광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뒤에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레이는 사실 레이스 하면은
가오리 같은 게 생겼는데, 가오리 보면 꼬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 꼬리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빛의 꼬리 퍼져나가면서, 그리고 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형 테두리가 몇 개냐, 그 크기는 몇이냐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요, 왜 이게 아까 렌즈 효과라고 했냐면, 일반 태양을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절대로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밝고만 하고, 그냥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렌즈를 통해서 눈으로 들어올 때는요, 그 카메라 렌즈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렌즈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것들을 지나가면서 테두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광원과 그 광륜 정도는 생길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생기는 것들이 아마 이런 그 렌즈로 인한 효과, 렌즈로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렌즈 효과 또는 광원의 반사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광선들 안에 퍼지니스라고 있고 할로에도 퍼지니스가 있는데, 퍼지니스 사전적으로 하면요, 보풀, 솜털 같은 뭐 이렇게 돼 있고, 또는 흐릿함이라고 표현이 돼 있네요. 그래서 빛의 어떤 퍼져나가면서 흐려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오브젝트를 모아서 하나의 효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소 데이터를 많이 차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를 쓰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컴퓨터 사양이 조금 좋으신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 렉탱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빼고 사각, 일단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취소가 뜰 수도 있고 캔슬, 또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Shift 안 누르고 나시면요, 이렇게 자유자재롭게 직사각형 형태 만들 수 있는데요, Shift 누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다시 띄시면 직사각형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치수를 필요로 할 때는 50, 얘는 60 밀리미터입니다. 단위 오케이. 그러면 50대 60의 짜리 사각이 형성이 됐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50에 60인데 여기서 락 걸고 요걸 80으로 하면은 96으로 바뀌었죠. 무슨 말이냐? 요거 락을 걸고 하시면요, 그 사전에 락 걸었 당시에 그 비례, 그 치수의 비례만큼으로 확대되고 줄어듭니다. 아까 무조건 이게 같이 변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요, 끄는 상태에서 80, 80 이렇게 해서 먼저 이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거를 락 걸고 90 하면은 여기도 90으로 형성이 됐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 기능은 비례대로 확장이 되거나 동일시, 17을 처음에 동일시 했을 때 동일하게 커지거나,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이거를 비례적으로 넓혀줄래 아니면은 각자 알아서 해줄래, 이런 것들이 설정을 해준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캔슬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라운드 해볼까요? 라운드는 이렇게 하시면 뭐 역시 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직사각형이냐, 쉬프트 없이 하면 직사각형, 쉬프트 누르시면은 정사각형의 라운드입니다. 지금 라운드 값이 이미 있는데 요거를 디폴트 값으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5mm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70, 얘도 70, 그 다음에 얘는 5를 8로 하겠습니다. 우선 도면 치는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요 상태에서 70대 70일 때 클릭하고 얘를 50, 대신 요건 안 바뀝니다. 요건 임의대로 다시 수정을 잡아 주셔야 돼요. 오케이 하면은 네,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값은 이렇게 하는데, 라운드 만들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조금만 더 그래서 9 만들 수도 있습니다. 9로.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엘립스이지만은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시, 위아래가 동일하면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35.2778, 35.2778 오케이 해볼까요? 네, 정원이죠? 그 대신 길게 해놓으면 타원이고요. 요거 딱 클릭해서 네, 이 비리가 70이다. 그러면 70 정도로 해놓고 여기는 17이니까 20으로 해줄까요? 네, 20으로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립스를 클릭하고 이 상태를 그대로 아까 동일함 나겠도 요거를 35로요. 반으로 줄였더니 예, 역시 높이도 10mm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조절이 된다. 알아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폴리곤. 자, 폴리곤 17mm를 갖다가 한 30mm 해보죠. 그 다음에 6을 9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다시 요거를 12, 그 다음에 20 더 잡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어차피 다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오각형 해볼까요? 네, 스타 한번 해보자. 스타는 레디우스 1이 밖에 레디우스는 16 정도 해보죠. 5개, 6개 해보죠. 6개 하면은 이렇게 6개로 형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레디우스는 무조건 크고 뭐 레디우스는 무조건 작아야 되냐? 아니죠. 이거 다시 17로 하고요. 얘는 9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6, 요거는 8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왜 레디우스 1, 반지름 1, 반지름 2가 어느 건 작아야 되고 어느 건 커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크고 작은 차이만 있으면은 되고요. 이걸 만약에 한 17에 16 정도 해도 될거요? 네, 차이가 없어서 그렇지. 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엘립스 했고요, 폴리곤 했고요, 스타 했습니다. 설명이 좀 빠른가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웠습니다. 네, 플레어 기능입니다. 플레어. 정신없죠. 오케이. 좀 놓고 보겠습니다. 놓고. 네, 여기서 요거를 먼저 이해하시려면 어느 게 강원인지 볼까요? 자, 요거 검은색이라서, 아니 이게 흰색이다 보니까 바탕이 흰색이다 보니까 지금 쭉 퍼지는 느낌 안 나오는데, 빨간 요걸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박스를 친다는 거를 배경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얘를 위에다 했더니,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하얀 선들이 사세 보이나요? 요거 블랙이 낫겠네요. 네, 조금 더 선명하게 여기서. 네, 그러면 이런 선들이 흐리흐리하게 보이죠? 예, 퍼지입니다. 퍼지. 자, 그럼 우리 광원부터 좀 찾아볼까요? 클릭. 자, 요거 레이 끄겠습니다. 예, 끄고 할로까지 했더니 오케이. 광원과 할로, 이 주변에 아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클릭 할로, 할로 놔두고, 센터 할로 놔두고 레이만 한번 켜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쭉 형성된 게 보이시죠? 지금 요 주변에 보이는 요 것들이 레이입니다. 선으로 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를 끄고요. 링을 한번 넣어볼까요? 오케이. 자, 교수님, 저 링의 위치는 교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이미 디폴트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치를 수정할 수 있겠죠. 크기나 이런 거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직접 선택 도구로 했고요. 이거를 사실은 마음대로 수정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링의 수, 지금 옵션 창 보시면요. 예, 옵션 창 보면은 패스 300pt로 돼 있고, 뭐 그다음에 링의 넘버 10개인데 요거 5개. 그리고 프리뷰인데 그다음에 레이도 이걸 15개인 거를 4개.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수를 줄였을 때 링의 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 퍼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요 두 개는 선택이 아니라 조정을 할 수만 있고요. 링과 레이는 레이스는 각각 제가 ON 할 수도 있고 OFF 할 수도 있다. 아, 자주 쓰나요? 몽환적이고 우주 같은 거 표현할 때 이걸 좀 활용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안경에 어떤 효과 넣을 때 그런 데도 쓸 수 있고요. 안경 렌즈에 이렇게 비치는 거, 자동차 유리에 비치는 그런 태양의 어떤 장렬한 거를 표현할 때도 쓰긴 해요. 근데 글쎄요. 저희 쪽에서 나중에 뭐 판넬 할 때 한번 써볼 수 있을까? 예,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요, 이걸 활용해서 잘 설명하여 있는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일단은 여기선 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 연습하는 시간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지금 요 렉탱글 안에 있는 총 6개의 아이콘에 대한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그때 어려운 거는 없죠. 사실 요것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것도 뭐 조금씩 해보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나머지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순한 것들이라 일단은 요 정도까지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브러쉬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러쉬는요, 예, 패스를 따라서 지정한 브러쉬 모양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선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브러쉬 모양만 따로 형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브러쉬 모양은 사전 설정도 가능하고 패스를 그리고 난 뒤에도 변경이 자유롭다. 그리고 닫힌 형태로 만드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닫힌 형태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펜툴, 패스를 만드는 펜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끝을 클로즈하게 닫히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릴 수 있는데 반면에 이 브러쉬 툴은요, 말 그대로 시작점과 끝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만약 붙이고 싶으시면 나중에 조인하는 방법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선택 셀렉트로 앵커 포인트를 잡아 끌어서 양 끝을 겹쳐 놓고 하시거나, 사실은 떨어져 있어도요, 그 두 개를 합쳐 놓으면요, 그러니까 양 끝에 포인트를, 앵커 포인트를 선택한 상황에서 이거를 조인을 하게 되면 직선으로 연결해서 클로즈는 해줍니다. 예,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브러쉬 툴로는 닫힌 형태는 어렵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브러쉬 툴의 그 옵션 창이 있는데요. 피델리티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아큐레이트하고 스무스입니다. 아큐레이트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스무스는 부드럽게 하는 건데요. 이게 차이가 뭐냐? 우리가 마우스로 이 브러쉬 툴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미세하게 저희가 손을 떨죠. 그 손의 떨림을 다 체크하냐, 아니면 부드럽게 해주냐.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관장하냐면요, 그 앵커 포인트 수로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라고 하면 앵커 포인트가 많아져서 그 선에 흔들림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어떻게 그 형태를 그 선을 그대로 제가 그렸던 당시에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느냐, 아니면 그 수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스무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필류 브러쉬 스트로커인데 새롭게 그릴 때 채우기가 있냐 없냐, 필을 채울 거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거는 스트로크이기 때문에요, 필은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 체크하는 걸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keep selected인데 작업이 마친 후, 작업 후에 그 개체를 선택한 형태로, 셀렉트한 상태로 만들 거냐, 아니면 그걸로 그냥 끝낼 거냐. 근데 이제 keep selected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옵션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요거 마우스로 쓰시는 분들은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조금 알아보느라고 했는데요. 이 벡터 방식에서는 그 픽셀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거를 느낄 수가 없는데, 이걸 굳이 픽셀로 표현하는 거는요, 타블렛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면은 마우스에는 압력 값은 없어요. 지나가는 패스, 그 길만 있지 그 압력 값이 없어서 번짐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요, 그 펜 자체에 압력을 측정하는 그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굵기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패스의 해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나중에 타블렛을 쓰시면서 한번 이거를 그때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 위에 피델리티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할 거냐, 부드럽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곡면체를 만들 때 그걸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는 그대로 따라오게끔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관장하는 저 피델리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브러쉬 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브러쉬 툴 그냥 클릭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브러쉬 붓 느낌이 나도록 돼 있네요. 물론 보시면은 얘가 패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필은 색이 없는데 패스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변형해 볼까요? 캔슬, 얘를 갖다가 컬러를, 네, 각각의 컬러를 따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4개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거는요, 자,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이거를 패턴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색도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어떤 건 색이 없어지고, 네, 또는 여기를 패턴이 있는 그 컬러 그대로 보관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원이 약간 각도 있는 타원 때문에 그 삼각형 펜 툴 있죠? 펜 같은 경우 그 느낌이 나죠. 얇아졌다가 굵어졌다가 다시 얇고 굵어지고, 이런 느낌도 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한번 윈도우 한번 볼까요? 윈도우 브러쉬 윈도우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아큐레이트, 아까 있죠? 피델리티는 정교하다, 스무스는 부드럽게 한다. 지금 했던 거 잠깐 먼저 해볼까요? 네, 이것과 스무스, 오케이, 이것과 방금 이거 선 바뀌는 거 보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할 때 여기 선이 바뀌죠. 자,
이것은 지금 보이게 부드럽고 섬세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얘네 지우고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보면은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요. 베이직으로 해볼까요? 예, 베이직으로 하면은 자, 위에 게 섬세한 거였고 밑에 있는 게 부드럽게였습니다. 점의 개수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도 있겠죠. 여기는 멀찍해서 그 곡면에 따라서 그 포인트 수를 만들어 주는가 반면 얘는 내가 지나간 걸 최대한 가깝게 구현하려다 보니까 많은 포인트 수를 이용해서 그 라운드를 지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큐레이터는 점이 많구나, 데이터도 크겠죠. 그 다음에 점이 적은 건 이제 부드럽게 여기서, 그래서 완만하게 이것만으로 봐도요, 여러분이 뭔가 곡면을 만드실 때 막 많은 점을 찍어서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적은 점으로 조절을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직접 선택적으로 앵커 포인트 한번 찍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되게 짧고 있는데 얘는 약간 좀 길쭉하게 놓여 있습니다. 길쭉하게 놓여 있다. 그리고 그래서 얘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선택도구로 이런 차이를 브러쉬에서 느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을 만날 수 없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거를 베이직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줌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이거 두 개 합쳐 놓고 동시에 직접 선택으로 앵커 포인트 끝만 잡고 우클릭한 다음에 조인하면요, 직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걸 딱 같이 놓으면 선택한 상태에서 파란 걸로 선택해서 놓고 딱 하면은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요거 우측에 회색 점 보이시죠? 그리고 같이 놓고 그룹 아닙니다. 조인. 그러면은 여기도 조절 포인트가 생겼죠. 교수님 이거 한쪽만 생겼는데요? 이거 한쪽만 생긴 거요. 이렇게 보시면 펜 툴에 보시면 요거 있었죠. 앵커 포인트 툴, 얘를 한번 클릭하시면요 뾰족해집니다. 그랬다가 쭉 늘리시면은 라운드가 되죠. 좌우 대칭으로. 그리고 다시 얘를 잡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0. 그래서 브러쉬는 양끝을 잡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닫힌 거는 만들 수가 없다. 닫혀 보이는 거지. 굵기 때문에 겹쳐서 닫혀 보이는 거지. 절대 닫힌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펜슬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